오늘의 건프의 영화책. 오늘의 책은 메리 셀리 작가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게 몇 년도 책이냐면 2012년도에 출간됐는데 최초는 건프의 영화책. 오늘의 책은 메리 셀리라는 작가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19세기 거의 천재 작가라 할 수 있는 19살의 메리 셀리가 쓴 일종의 과학소설의 원조, 고전, 이런 평을 듣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랑켄슈타인, 약간 머리가 흉측하게 생기고 덩치가 크고 머리에 나사 박혀 있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 이 책을 보면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이고, 이 괴물은 사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고 그냥 괴물 아니면 악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책에서.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상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대략의 주근은 이렇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일종의 과학자, 그 시대가 아마도 전기가 이렇게 전기로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이고, 아니죠. 과학자가 프랑켄슈타인이고, 그 괴물이 과학실을 뛰쳐나와서 우연하게 그 프랑켄슈타인의 지인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악한 캐릭터가 되면서 프랑켄슈타인한테 괴물의 어떤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여자를 한 명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만드는 걸 거부했던 프랑켄슈타인의 친구며 아내며 그 주변의 인물들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괴물을 없애야 되겠다는 프랑켄슈타인이 북극까지 이렇게 쫓아가는, 빙하가 있는 곳 쫓아가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메리 셀리라는 작가가 19살에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어떤 불우한 어떤 가정 환경을 일종의 이 괴물에 빗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고, 당시에 흑인 노예 해방 얘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 이 괴물 자체를 흑인에 빗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반 부분에 이 책이 약간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반 부분부터 어느 한 가정을, 이 괴물이 그 오두막 같은 데 숨어서, 헛간에 숨어서 한 가정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몰래 훔쳐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땔감이나 이런 것도 몰래 갖다 놓고, 한참을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말이라는, 언어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익히게 되고, 그래서 나도 저 행복한, 근데 이 가정이 유일하게 외딴 곳에 있는 한 가정인데, 유일하게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땔감도 하고 몰래 어쨌든 일을 도와주죠. 근데 이 나름 할아버지와 자식과 그 아들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흉측하고 괴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거부하니까, 그래서 눈먼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눈먼 노인. 그래서 눈먼 노인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가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 와중에 그 가족들이 들어오고 놀라면서 결국 괴물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방랑의 시간과 그 다음에 이 프랑켄슈타인을, 나를 창조한 프랑켄슈타인을 원망하면서 그의 주변의 인물들을 죽이고 그의 아내까지도 죽이게 되면서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을 쫓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게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알던 그냥 전혀 이미지와 좀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서 나오는 그 괴물은 우리가 알던 덩치 크고 느릿느릿하고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그런 괴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초능력자인 것처럼 막 빙하를 이렇게 뛰어다니고 약간 어벤져스 같은 그런 느낌의 괴물입니다. 그래서 날렵하고 뭔가 능력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괴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일종의 작가의 어떤 심리적인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자신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들어가고 싶었고, 하지만 본인은 약간 불우한 가정사를 겪었고, 그러면서 그 외모 때문에 비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제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을 대변했겠죠. 그리고 그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첫 번째 문구에 책 표지에 신라곤의 문구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올려 달라고. 신라곤의 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악가의 그 신라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괴물을 만들어낸 거는 창조주고, 왜 나를 이 고통의 세상에 내보내서 나를 힘들게 했느냐, 뭐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괴물은 태초의 인간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마치 괴물 같다고 하잖아요. 그 괴물이 교육을 받고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면서 사람들과 행복하게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은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불우했던, 외로웠던 이 작가는 괴물이란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대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장을 읽어드리면, 인간의 어제는 결코 내일과 같지 않으리니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은 무상뿐이다. 129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선했고 내 영혼은 사랑과 박애로 빛났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은가? 참담하게 고독하지 않은가? 내 조물주인 당신이 나를 증오하는데 하물며 내게 아무것도 빚진 바 없는 당신의 동포들은 어떻겠는가? 나를 상대도 하지 않고 증오할 뿐이다. 사막 같은 산맥과 음침한 빙하들이 내 안식처다. 13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장에 가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불행하다면 나처럼 불완전하고 고독한 존재가 비참하다는 게 조금은 덜 이상했다. 그러나 어째서 이 귀한 사람들이 불행한 걸까? 나는 이 사랑스러운 가족이 편치 못한 한 가지 이유를 알아냈다. 가난이었다. 그들은 아주 참담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 147페이지고요. 정말로 인간이란 그토록 강력하고 그토록 득스럽고 훌륭한 동시에 그토록 사악하고 천박하단 말인가. 이게 1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꿈꾸는 거죠. 예.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공포의 근원이 되겠다고 복수를 다짐하는 괴물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가장 친한 친구도 죽이고 타락한 천사가 사악한 악마가 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뭐 블레이드 러너나 뭐 그런 영화들의 어떤 근간이 되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영화가 그 엘리펀트맨이라는 거의 50년대인가 흑백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온몸의 종양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온몸의 종양 때문에 막 얼굴도 몸도 이렇게 종양이 나 있어서 괴물로 취급받으면서 서커스단에 팔리고 구경거리가 되죠.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나를 돌봐주는 저렇게 친절한 의사가 있고, 근데 나를 서커스에 팔아넘겨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괴물이라면서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나를 친절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구경거리를 만드는 모든 것이 또 사람이다. 사람은 왜 이토록 아까 그 대사에도 나오죠. 이토록 나를 괴롭히는데 또 왜 이토록 또 아름다운가, 뭐 이런 상반된 어떤 이중의 어떤 감정들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엘리펀트맨은 실제 사건을 근간으로 했고, 이 친구가 결국 한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평생을 잠을 잘 때 누워서 자지 못합니다. 등에 종양과 혹 때문에. 그래서 맨날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잠을 잤었는데 마지막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걸 자살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외관 때문에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흑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원더라는 영화에서 보면 아이가 헬멧을 쓰고 나타나는, 얼굴이 약간 그 상처가 있는 그런 아이죠. 그래서 헬멧을 쓰고 다니는데, 근데 엄마와 그 주변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주변의 인물들이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영화가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그런 대사 나옵니다. 누구나 아픔과 상처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니 모두에게 친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시니컬해지지 말고, 당신이 바라는 그 행복해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사람들에게 모두 친절하게 대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영화입니다. 원더도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요. 엘리펀트맨도 생각이 났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얼음 김장할 비가 와서 잠시 꺼내야 되겠습니다.